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직접 배부법이 가장 간단하고요. 상호 배부법이 가장 복잡해요.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에 따라서 원가 계산 달라지는 단점이 있죠. 또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 고려하지 않는 게 직접 배부법이고 여기는 완전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잘못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거제 산업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 기준 밑줄, 직접 노동시간 기준, 배부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10월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문제 풀 때에는 항상 두 칸으로 나누어서 틀 잡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여기가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여기가 예정 배부 유래에 의한 배부예요. 자, 보시면 10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얼마다? 여기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예정 배부 유래에 의한 배부예요. 먼저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미리 정해놓은 배부율이죠. 미리 정해놓은 배부율.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배부 기준. 배부 기준 분의 미리 정해놓은, 미리 계산해 둔 제조 간접비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 배부율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정 배부하는 거예요. 예정 배부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는 실제 배부 기준,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미리 구한 예정 배부율 곱하시면 돼요. 예정 배부율. 자, 그러면 빈칸 채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워볼까요? 여기 보시면 미리 정해놓은 제조간접비 예산이 600이고 미리 정해놓은 배부 기준이 12만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12만 시간 분의 600이 되는 거죠. 600만 원. 그러면 시간당 배부율 얼마다? 시간당 배부율이 50원이에요. 50원. 그리고 실제 배부 기준 10월 중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15,000시간, 15,000시간이니까 시간 곱하기 배부율 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이 금액이 75만 원이 나옵니다. 75만 원이 나오니까는 실제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고 근데 미리 배부한 게 75만 원. 이 차이죠. 이 차이가 얼마예요? 25만 원. 미리 배부한 게 적으니까 과소 배부가 되는 겁니다. 25만 원 과소 배부 몇 번이죠? 그렇죠.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틀 잡고 빈칸 채운 다음에 바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이 크면 과소, 오른쪽이 크면 미리 배부한 게 큰 거니까 과대. 오른쪽은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 사변과 대변 중 오른쪽이 대변이니까 오른쪽이 크면 과대다. 이렇게 암기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11번. 다음은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제공품은 얼마인가?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기말 제공품 나와 있고 여기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등이 나와 있네. 여기 오타예요. 제자 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제공품 T자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기초 제공품이 얼마죠? 기초 제공품이 50이고요. 기말 제공품 물어봤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예요? 여기 안 나와 있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면 500만 원. 직접 노무비가 150만 원. 이고 제조 간접비가 700이죠. 이 세 개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쉽게 나오면 세 금액 합계액을 다 제시하고요.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가 1200이죠. (1200이니까) 왼쪽에 다 더해서 오른쪽에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기초 제공품이 50만 원이고 직접 재료비가 500만 원이고 직접 노무비 150만 원, 제조 완전비 700만 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1200을 빼세요. 빼니까 기말 제공품은 2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 200만 원. 답은 1번이 되겠죠. 11번의 답은 1번이고요. 이어서 12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시장 생산 형태보다 그렇죠.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장 생산 형태는 개별원가 계산이 아니고 종합 원가 계산과 적합하죠. 2번.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제품 생산에 적합해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은 종합원가 계산이 또 적합한 거고. 3번.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거죠. 종합원가는 공정별로 집계하여 분류하고요. 네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의 제품별 직접 추적이 불가능해요. 가능한 게 아니고 여기 불가능하죠. 제조 간접비는 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통원가고 특정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계한 다음에 합리적인 배부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지 해당 제품 직접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첫 번째, 세금 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이 1000만 원. 영세율도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는 거니까 맞고요. 빼시면 안 돼요. 1000만 원.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 매출에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죠. 여기에서 부가세를 빼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 과세 표준은 얼마예요?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니까 여기 1000만 원에다가 100을 더해요. 그러면 11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재활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영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영무는 뭐냐면 이게 용역이에요. 용역. 서비스. 재화 따로 있고 용역 따로 있는 거죠. 영무는 서비스니까 용역이지 재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 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맞고요. 사업자에 대한 세법상 용어예요. 세 번째,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사업자지 일시 우발적이면 사업자가 아니에요. 네 번째, 간이 과세자란 직전 연도 공급 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가 합계액이 얼마 미달? 그렇죠. 5천이 아니죠. 5천이 아니고 4,800만 원. 이거 정말 잘 나와요. 4,800만 원. 또 이하도 아니에요.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잘못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니까 여기 역증성 완화는 영세율이 아니고 면세 제도의 취지죠. 완전 면세, 부가세가 완전히 제거되고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그러니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생산하는 나라는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소비하는 나라, 그 나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게 국제적 이중강세 방지가 되는 겁니다. 또 영세율, 수출품에 대해서 영해세율 적용하니까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거죠. 또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바로바로 조기 환급 등을 통해서 환급해 주니까는 수출 지원 효과가 있어요. 이게 영세율에 대한 설명인데 이 역증성 뭐다? 역증성 면세 제도의 취지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A는 소득이 1000만 원이고요.
B는 소득이 뭐 1억이에요. 1억. 둘 다 뭐 쌀을 소비한다. 1년간 A가 소비하는 쌀이 1,000만 원이고요. B가 1년간 소비하는 쌀이 1,000만 원이에요. 먹는 거 비슷하겠죠?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세율 볼게요. 세율. 세율은 뭐냐면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바로 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에서 세금 낸 게 얼마예요? 여기는 100%. 벌면 쌀 소비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는 10%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세율이 올라가는 거. 이게 뭐냐면 누진성이라고 불러요. 누진성. 근데 반대에 소득이 올라가는 데에 세율이 주는 거.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게 뭐다? 이게 역진성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죠. 우리 소득세는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법인세법도 10%에서 25%,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많이 벌면 많은 세율 부담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또 국가 재정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부가세는 단일 비례세율, 10% 단일 비례세율에 따라서 소득이 많던 적던 내는 세금이 똑같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부담하는 세율이 낮아지는 거야. 이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뭐 기초 생활 필수품, 일반적인 서민이 먹고 마시는 거는 여기는 다 세금이 없게끔 하는 거죠. 면세. 여기도 세금 없어. 0. 여기도 없어. 0. 그러면 세율이 없는 거니까는 역진성이 좀 완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물품에 부가세를 없애면서 역진성을 좀 완화하는 게 면세 제도의 취지가 되는 겁니다.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71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